네, 대형 원탁을 치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인 집무실에 있는 대형 원탁을 조그만 둥근 테이블로 교체했다는 건데요. 잠깐만, 윤 총장이 왜 집무실에 있는 본인 책상을 바꿨을까? 큰 거 좋은 거 놔두고 왜 조그만 걸로 바꿨을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먼저 윤석열 검찰총장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듣고 오시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므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져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서 쓰여서는 안 됩니다.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자는 헌법 정신, 이것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검찰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 7월 여러분 앞에서 헌법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며 국민의 사정을 살피고 국민의 생각에 공감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자세로 일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윤석열 총장의 집무실 책상이 바뀌었다? 이런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총장의 집무실에는 대형 원탁 테이블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최근에 치우고 작고 둥근 테이블로 바꿨다, 이런 겁니다. 이 테이블은 핵심 참모진들과 장시간 회의하던 테이블, 대형 원탁이었는데요. 이걸 치우고 대신 작은 둥근 테이블 하나만 갖다 놓은 것. 이거는 전체 회의를 크게 줄이고 또 개별 사안에 필요한 것만 보고받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면 작고 둥근 테이블에 앉아있는 모습을 좀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그 전에 보시면 많은 간부들과 장시간 회의하던 대형 원탁이 있었는데 저렇게 작은 걸로 바꿨다고 합니다. 작은 걸로 이렇게 바꿨다. 자, 그러면은 검찰 관계자가요, 이렇게 테이블이 바뀐 것과 관련해서 이런 해석을 내놨더군요. 총장께서 기존 참모진과는 대형 원탁뿐만 아니라 편하게 소파에 앉아가지고요, 장시간 회의를 하곤 했습니다. 그동안 데리고 있던 대검 참모들. 근데 뭐 지금 지난 그 고위간부 인사에서 뿔뿔이 다 지방으로 흩어졌잖아요. 아무래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새 참모진을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테이블 놔두고 조그만 둥근 테이블로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검찰 관계자의 해석이 나온 가운데, 자, 김 기자,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요, 저 테이블만 바꾼 게 아니라 윤석열 총장이 주재하는 간부회의도 어떻게 했다고요? 횟수를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요? 거의 매일 그렇게 이제 간부들과 회의를 가졌는데요. 주 1회만 회의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매일 대검 간부회의를 주재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윤 총장 주재 간부회의는 금요일에만 주 한 번 열릴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하, 테이블도 조그마한 걸로 바뀌고 본인이 주재하던 대검 간부회의도 월화 수목금 에브리데이 하던 것을 매주 금요일 한 번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죠. 자, 수족 잘린 윤석열 수사를 직접 챙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대검찰청이 검사장들을 건너뛴 개별 보고 체계로 전환시킨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대검 관계자. 사안에 따라 일선청의 부장들, 과장들의 보고도 윤 총장이 적절하게 받겠다. 보고도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수족 잘린 윤석열 수사 직접 챙긴다. 윤석열 총장도 거침이 없는 것 같은데, 김평론가는 윤석열 총장의 이런 일련의 행보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일선청 부장 과장들의 보고를 직접 받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건데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이게 이제 간부회의 전체회의를 줄이고 사안별로 팀별로 좀 더 세세하고 꼼꼼한 보고를 받겠다, 이런 의지로 익힐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볼 때는 이번 인사로 본인을 이렇게 약간 압박하는 인사로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럼 회의 안에서도 다수가 본인을 압박하는 현상이 재현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하지 않겠다. 대신에 1대1로 수사와 보고를 꼼꼼하게 듣고 꼼꼼하게 지시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꼼꼼히 지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선의 부장 과장들을 대동해라,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보고 체계, 저도 좀 취재를 해봤는데 그 보고 체계를 건너뛰고 부장 과장이 직접 총장한테 보고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미묘한 지금 대검찰청의 총장 집무실에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죠. 테이블 바뀌고 간부회의 횟수 5번 하던 것을 주 1회로 팍 줄여버리고. 그런데 말이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이 임박했다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듣고 오시죠. 이런 개인적인 문제는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요. 검찰이 인권을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해서 검찰의 그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검찰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임을 분명히 밝혀합니다. 그런데요, 이 추미애 장관 내일 모레, 오늘이 21일이니까 23일에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제 법무부가 정부 과천청사에서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었거든요. 여기에서 인사 원칙들을 쭈르르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내용 이런 게 있습니다. 특정 부서 중심의 엘리트주의를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우수 검사들을 전국 검찰청에 균형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뭐 이런 식으로 취지를 밝혔는데요. 예. 인사 원칙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뭔가 정권 수사하던 검사들이 대거 지방으로 발령나는 것 아니야?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미심장해요. 엘리트주의 벗어나야 됩니다. 우수 검사들 왜 서울에만 다 집중돼 있어요? 전국 검찰 쪽에 고를 이렇게 뿌려야죠. 말은 균형 배치인데 지금 이제 조국 관련 수사팀을 또 지방으로 쭉쭉쭉 이제 흩어놓으려는 거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이죠. 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요, 검찰 내부에서 굉장히 거친 단어까지 등장했어요. 분노 조절 장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검찰 관계자가 수사 일선 핵심 인력들까지 교체될 경우에 수사팀은 공중 분해가 돼버리고요. 수사는 멈추게 될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실무진이 사실상 수사에 키를 쥐고 있는데 이 사람들 다 바꿔버린다고요? 아이쿠야, 이거 수사로 완전히 끊깁니다. B검사. 이 요즘에 검찰이요, 모두가 지금 분노 조절 장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우리 정 의원님 한 말씀 주시겠어요? 이게 아마 네. 여태까지 검사들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어허. 지금 상황에 지금 직면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지금 유재수 감찰 중단과 관련해서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수사가 물론 굉장히 많은 좌절을 겪겠지만 지금 테이블까지 줄여가면서 나름대로 결기를 다지는 결기를 측면도 다지고 저는 있다.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확실한 돌이킬 수 없는 정황적 증거에 더해서 물증까지 확보해가지고 예. 결국 이 사건들의 진실이 뭔지를 찾아내는 것 그걸로 말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자, 법무부의 잇따른 꼼수 발표 아니냐 이런 건데 한번 시청자 여러분 복기를 한번 해볼까요? 지난 9회 8일 날 검찰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가 났는데 그거 언제 났는지 혹시 기억들 하시는지요? 지난 8일이 수요일이었거든요. 평일 저녁 7시 반에 쫙 발표가 됐어요. 평일 저녁. 다 퇴근 이후죠. 검찰 직제 개편은 언제 발표됐습니까? 지난 13일 역시 월요일 평일 저녁 퇴근 이후 일과 시간 이후인 저녁 7시에 딱 발표해버렸어요. 그리고 검찰 중간 간부 인사는 아까 김 기자 설명 들어보니까 모레 한다는 건데 모레가 어떤 날입니까? 금요일부터 이제 금, 토, 일, 월 지금 명절 연휴 아닙니까? 연휴 전날 발표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자들과의 문답 형식이 아닌 그냥 보도자료 형식으로 띡 뿌리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 이석호 평론가께서는 또 언론인 출신이시기도 하시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저걸로 볼 때는 그 중하위 간부들도 많이 교체를 하겠다라는 의사로 보입니다. 지금 보도자료를 예. 가장 국민들의 반응, 언론들의 반응이 적은 시점에 지금 하겠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자기들 원래 하고자 하던 대로 인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로 보입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과 검사들한테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윤 총장은 박근혜 정권 때도 그랬고 지금 정권 때도 그랬고 그건 본인이 늘 이야기하는 헌법과 국민을 위해서 헌법과 국민. 보고 가겠다라고 네. 한 이야기인데 계속 그렇게 가시라. 그거는 요번에 새로 뭔가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고 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 아마 소나기 오면 오는 대로 맞아가면서 오로지 헌법과 국민을 향해서만 가라라는 그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고, 그다음 검사들 인사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지 않습니까? 좌천되면 좌천되는 대로 그대로 있으라. 어허. 그 얘기는
정권 바뀌면 오히려 다시 영전되니까 뭐 그냥 그렇게 하라 이런 건데 그런 소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또 기회주의적인 자세로 하지 마시고 예. 지금 검찰 스스로도 좀 개혁적인 그리고 거기에서 국민과 법에 의해서 맞는 방향을 계속 목소리도 내고 필요하면 국민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검찰 스스로 개혁의 모습도 보이는 국민을 위한 목소리도 이제는 정말 한번 내라. 예. 그런 어떤 자세를 좀 한번 좀 요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법무부의 꼼수 발표 아니냐 이 부분까지 좀 짚어드렸습니다.